네, 이제 그 군과 선교와 군에 대해서 이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부에서 이제 군종병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셨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또 군종병으로서 너무 좋은 또 자질이다. 또 근데 또 안타까운 또 이렇게 언어 문제라든지 한국 문화 문제는 우리가 좀 군종병 훈련학교라든지 군 선교학교라든지 이런 걸 좀 개설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군에서 선교사 헌신을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는 군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양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군대 목사님들, 군목이든지 또 군 선교사님들은 네. 아마도 이제 군대 안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고 양육하는 여기까지의 좀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한국 교회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세계 선교의 어떤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본인도 사실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군목들이 세계 선교 해본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신학교 나와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군에 오다 보니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처럼 제가 이제 군목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6세 정도 되시나요? 거의 평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교지 경험을 거의 못 해보고 이제 가시다 보니까 모르는 얘기를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군이라는 특수성이 이제 기초 동원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무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고 그렇죠. 고향 고예나 캠퍼스를 이제 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니 근데 이제 저는 또 선교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들이 어쨌든 자기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딱 군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군대를 저도 이제 경험을 하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라는 옷을 입고 군대를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교? 그럼 또 이렇게 거부감도 들고 근데 이제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 가운데 이제 뭐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우리 이제 간심사병이라고 있었잖아요. 약간 조금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담이 이제 군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이 들어가는데 그 현실을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상담사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목사님도 국방부 계셨으니까 목사님 말씀 어떤가요, 목사님? 지금 거의 한 4,500여 명 많이 들어가셨네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네. 요즘은 이제 상당히 그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아픔도 안고 사회에서 그대로 이제 그 투영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군에 들어오면은 군에서 그게 연장선이란 말이죠. 사회에서 어려움,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 정서 장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연장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상담사다. 뭐 군에서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군종에서 사역을 한 사람들은 그거는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약 처방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단편적인 그런 그 물론 상당히 또 나름 그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저 관심을 갖고 이제 케어를 한다고 하겠지만은 이 목사들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더 큰 스펙트럼으로 거기를 케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차라리 국방부나 이런 어떤 그 군 관계자들이 그 목사님들을 군종장교를 대대급에다가 오히려 그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면은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담사들을 두어서 네. 우리 그 젊은이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데 좀 도움을 주자.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진행되고 있군요. 예. 제가 알기에는 군목 목사님이나 교회가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저도 군종병 할 때 휴가증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연대장님이 네가 좀 어려운 친구 있으면 상담해주고 얘 휴가 갈 수 있도록 뭐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가요? 군대에서 상담 경험을 해봤나요? 저는 안 해봤는데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현 해병대에 있는 저희 상담가들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 중에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가장 크게 제가 안 갔던 이유는 병사들이 상담사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타로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타로? 네. 그래요? 상담가들이 타로, 점 이런 거를 군으로 다 들어와서 그래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되게 군대가 병사들이 눌려 있는 게 힘들면은 상담사한테 가는데 거기 가서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을 보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또 받고 근데 아무리 거기서 스트레스를 푼다 하더라도 그게 다 미신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오히려 더 되게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병사들을 제가 데리고 교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만나게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병사들이 더 되게 활력을 찾고 생기를 찾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지 않고 계속 상담사한테 찾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차라리 그렇게 막 저희가 상담을 받는 이유가 제가 힘든 거를 병사들한테 나누기 눈치가 보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상담사를 찾아간 건데 찾아가서 결과가 그냥 점만 치고 오는 거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목사님들한테 군종 장교한테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점도 네. 이게 뭐 물론 뭐 좀 약간 또 제가 들은 거는 또 군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일반 또 기독교 전공들도 많으셔서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또 특별한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었네요.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네네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MZ 세대들 요새 뭐 그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 MZ 세대들이 상담을 이렇게 찾으러 가는 것 자체가 자기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휴대폰도 다 주고 인터넷도 다 되니까 굳이 군에서 상담을 하러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노출이 되는 거는 저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군에서 보호사병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트라우마라든지 상담을 하는 거는 건강한 방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선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어떻게 군하고 만날까를 고민했는데 장병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역 후의 진로, 취업이 아무래도 제일 활발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도에 있었고 해외에 이제 사역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해외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곳들도 보이고 조금만 고생하면은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자신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꼭 선교라는 옷을 입지 않더라도 우리 장병들의 취업을 좀 선교계가 좀 도와주고 또 장병들이 또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좋은 또 훈련을 받고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양쪽에 윈윈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홍 목사님 그 장병들이나 이런 군대에 있는 동안에 또 이런 좀 훈련을 받고 또 교계가 이제 목사님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교계가 우리 장병들 이렇게 뭐 기도할 때 목사님은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들이 군 선교를 많이 돕는다는 거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뭐 사업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왕이면은 뭐 군에서 잘 훈련 받고 또 건강한 몸으로 좀 이렇게 해외 글로벌한 영어도 좀 배우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진취적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청년 군 전역자 우리 장로님한테 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죠. 실제로. 네.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교회와 군의 어떤 네트워크 하는 거 요거 좀 목사님 지금 병영문화 네트워크 하시잖아요. 네네. 요거랑 좀 관계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병영문화 네트워크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군선교를 이제 하긴 하지만 어떤 전문적인 저는 단체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제 느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군선교가 점점 옛날에 우리가 캠퍼스 다닐 때에 활발했던 그 군선교 저기 캠퍼스 사역이 활발했던 시기가 지나가듯이 군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군선교도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낮아져 가는 걸 보면서 마치 선교지가 닫혀 있는 선교지가 있듯이 그래서 군선교도 앞으로는 활발하게 이렇게 전개되기보다는 좀 어려워질 상황이라 판단해서 저는 이제 단체 이름을 기독교적인 군선교 단체를 표방하지만 이름 자체를 다 빼버린 거거든요. 병영 문화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옷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생각을 좀 많이 못 해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이제 만나는 그 우리 병사들 혹은 제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을 어차피 캠퍼스 과정을 마치고 군을 경험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가능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혹은 제가 만나는 병사들에게 그 부분들을 이제 나눈 거죠. 나누어서 많은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저랑 만나고 경험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좀 체계적으로 단순히 그 군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우리 병사들의 필요를 특별히 좀 더 알아서 그분들이 나중에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데 혹은 해외 진출하는데 자기 재능을 사는 데까지를 군선교에 넣으면 훨씬 더 사역이 더 풍성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병들의 필요가 많나요? 취업이나 진로. 네, 맞습니다. 절실하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일과 후에는 뭐 인터넷으로 통신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요즘에? 처음에 이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19년도 입대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아예 저희가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시간 전까지 석시 시간 전까지 아예 1시간 정도를 그 중앙 라운지에 모여가지고 모든 병사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제가 다 취업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영상을 정말 열심히 시청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위키넷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문자로 막 기프티콘 같은 걸 보내주고 저도 그거를 받았고 또 가끔 이제 물어봐요. 간부들이 혹시 문자로 기프티콘 받은 사람 있냐 하면은 한 5명 정도 손 드는데 그러면은 그 5명들한테는 또 추가 혜택을 막 간부들이 줌으로써 병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봐라 그러면은 이제 공짜로 기프티콘도 받고 또 추가로 간부들이 뭐 밥을 산다든지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휴가 제도가 사실 병들이 얻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 제도를 이제 지휘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누구는 제가 있던 부대는 뭐 예를 들면 언어 점수 토익을 자기 신발 사이즈만 나오게 하면은 휴가 1을 주겠다. 또 요즘 병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독서 보고서인데 네, 독서 보고서 50장을 이제 제출을 하면은 휴가가 3일 정도 받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는 포상 휴가로도 그 여단장 직속 휴가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고 정말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격증을 저희가 계속 딸 수가 있잖아요. 자격증도 3개를 따면은
휴가 1일. 아 진짜? 네. 자격증 5개를 따면은 휴가 3일 이런 식으로 포상 휴가와 관련된 이제 그 자기 개발을 계속 하는 거죠. 또 추가로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시스템이긴 한데 그걸 똑같이 따와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면은 휴가를 또 주겠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병들이 굉장히 많이 취업 관련된 것을 군대에서 준비하고 또 군대도 또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고 어디를 보더라도 저희 군 선교와 관련된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없구나. 네. 다 상담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인데 저희 군 선교에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 선교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공감 능력. 그러니까 상담 쪽에서도 공감 쪽 그리고 언어도 취업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스피킹 능력 이런 것을 좀 더 지원을 해줬더라면은 오히려 군대 내에서도 선교를 꿈꾸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얘기하실 때 저 그 생각이 났어요. 저 학교 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선교단체 1학년 마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종병은 아니었는데 통신신학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때는 우편물이 공짜였어요. 지금도 군사 우편 무료죠. 그래갖고 그 학교에 등록하면 학교에서 책을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책에 레포트를 써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학점을 줘가지고 제가 군에서 그거 3학기인가 했어요. 그때는 이제 고참들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담요 뒤집어 쓰고 막 후련시키고 하다가 진짜 이렇게 레포트 쓰다가 그냥 그대로 자갖고 막 몸이 막 굳어가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 대학도 연결이 되나요? 대학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신 공부? 네. 아 그래요? 와 이건 뭐 지금은 많이 그 여건을 보장을 해줘요. 자기개발 차원에서. 와. 어떤 친구는 뭐 한 10개 넘게 땄다고 그러던데. 군에서요? 그럼요. 자격증.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양 목사님하고 병영문화 네트워크하고 비슷한 이름 하나 만들었어요. 군 글로벌 인턴십 네트워크. 왜냐하면 이제 군 글로벌 인턴십 네트워크. 그러니까 해외 선교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군에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고 이제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이 돼서 경험을 하고 오면 그걸 네트워크화하는 도구로 만들겠다.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저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 목사님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연초에 우리 정모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군 안에 있는 동안 병사들이 그냥 유튜브나 보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자격증을 따되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고 전역한 이후에도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직업을 좀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인증 제도를 갖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좀 더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비해서 지금 병사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개발 시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체계화한다면은 아마 군 안에 있는 병사들도 물어봤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예,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군대에 있는 지휘관이라든지 조직사회 속에서 자기 개발을 얼마든지 하도록 이게 뭐 상점도 주고 휴가도 주고 뭐 얼마든지 이 MZ세대들은 또 그런 걸 좀 좋아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직접 자기한테 유익한 것 이런 거는 굉장히 본인이 선호도 하고 또 본인이 또 추구를 하니까 예, 앞으로 이거 좀 더 정착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획한 게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 있잖아요. 일. 우리 노동, 일 이거는 맞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다 똑같은 범위잖아요. 직장 윤리.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퍼블릭하게 이제 건강한 노동, 건강한 직장 생활, 건강한 뭐 조직 사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백그라운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퍼블릭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기초 단계가 그냥 그런 거죠. 이렇게 일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진로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2단계에는 이제 저희가 그 해외에서 우리가 청년들이나 군 장병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OM이라는 선교 단체는 지금 배를 타고 이제 승선을 해서 배 안에서는 자기가 뭐 조리사를 하든 갑판원이 되든 뭘 하든 일을 하고 그 내려서는 또 이제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고 현장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 1년에 배 안에서 한 400명 정도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 공동체를 갔는데 한 17개 국가 정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보통. 해외를. 네. 어이구 뭐 요새 단기 선교 막 나가고 싶기도 하고 해외 가고 싶어 하는데 군에 갇혀 있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승선 비용을 알아보니까 1,300불. 그 사실은 먹고 자고 생활하고 뭐 배 타는 것까지 하면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그 안에서 또 언어로 또 소통, 그 안에서 한 1년 정도 계시면 언어 소통이 이제 영어로 다 능숙하게 되는데 이제 OM에 물어보니까 국제본부에서 18세부터 25세는 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50%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80불이면 한 뭐 80만 원, 90만 원이면 1년을 아니 한 달에 한 달씩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또 선교 단체가 이제 매칭 펀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한 8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교회들이 조금 스폰서를 하면 뭐 한 3, 40만 원 스폰서 해주고 본인이 또 3, 40만 원 모아놓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IMB라고 하는 국제 단체 또 침례교 관련된 단체도 한 연 한 5만 불 정도 되는 비용이 이제 지원이 된대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침례교 출신들만 받았는데 지금은 다 청년들이 와서 난민 사역에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원하는 루트가 있고 저도 뭐 해외 인도에서 이렇게 인턴십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들어 놓거든요. NGO 단체라든지 거기를 이제 좀 연결을 해주고 이제 그쪽 단체는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 누군데 아무나 막 받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군선교 연합회나 KWMA가 개런티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훈련된 사람들을 보낸다. 자,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어때요? 저는 네. 찬성이세요. 이게 네. 저희가 지난달에 이제 아신대에서 이제 선교 대회를 했을 때 OM 선교에서 와가지고 로고스 오프를 물론 저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른 학생들이 이제 로고스 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다라고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와서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거긴 하지만 저희 해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 파병에 대한 꿈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어쨌든 간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를 타서 바로 상륙을 해야 하는 훈련을 하는 저희 특수부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외 파병의 꿈이 있거든요. 갈 수 없는 거에 대한 뭐 지금 이제 청해부대가 있고 또 따로 또 해외 파병이 있는데 만약에 군 선교가 로고스 OM 선교가 만약에 협업을 해가지고 뭐 이게 진짜 물론 군 안에 기독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NGO에 관심이 있는 비기독교인들도 같이 하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OM 선교회는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이 비기독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체표를 참여하게 되고 뭐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처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서 이들은 결국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력서에 NGO에서 몇 달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으면은 되게 플러스 점수가 많이 되잖아요. OM 선교회가 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를 가서 해외 난민들 봉사하는 또 그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취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독 청년이라든지 비기독 청년이라든지 정말 너무나도 큰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물론 해군 해병대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저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고 기회이고 또 앞으로 군대 내에서 2년 동안 저는 물론 전 또 다른 계획을 꿈꿨지만
만약에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회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돼줄 수 있는 게 그런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이제 유엔 난민기구 유엔도 얘기를 이제 들어봤더니 유엔에 이제 우리나라가 분담금이 2%래요. 전체 분담금에. 근데 이게 한 11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2%를 부담을 하면 유엔 직원의 2%를 한국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이게 있나 봐요. 근데 유엔 직원이 지금 한 6만 명인데 2% 보면은 한 1,200명 되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인 유엔 직원이 한 45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650명 정도는 사실은 우리 티어인데 우리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관계자들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유엔 안전관이라고 하는 보직이 있는데 그 직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군 경험자를 특례를 해주는데 전 세계에서 군대 갔다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 북한, 이스라엘, 싱가포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장병들한테 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요거 볼 때는 그 아까 우리 유현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우리 직장 문제를 이렇게 고민을 해준다 그러면 한번 교회 와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목사님? 상당히 좋은 기회죠. 네네네. 네, 아까 말씀했지만은 그 NGO를 희망하는 네네네. 그런 그렇죠. 청년들한테는 아주 너무 좋은 그렇죠. 기회죠. 지금 이제 KWMA가 이제 뭐 군선교 연합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청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군선교 연합회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10개의 주요 교단의 군목들도 다 있고요. 또 주요 교회 교단하고도 다 밀접하게 연결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한교총하고도 저희도 MOU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교봉하고도 MOU가 돼 있어서 아마 군선교연합회도 전국적으로 전군교회가 아마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플래닝을 잘 저희가 계획을 해서 우리 믿지 않는 청년들이 또 이렇게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CBMC라든지 기독실업위원회라든지 이쪽에다 제가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직원 뽑을 때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정말 기도하는 또 군 전역한 언어도 좀 이렇게 되고 글로벌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면 우리 웰컴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 우리 홍 목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군 장성들도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군 선교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자, 그 군 장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방금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병사들도 있는 필요가 있지만 이제 군생활 하다 보면 어차피 이제 계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진급이 안 된다든지 하다 보면 부사관이든지 장교들도 이제 군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사회 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실은 진로가 뭐 장성인도 예외 없이 옛날에는 뭐 장성으로 제대하면 또 뭐 이렇게 공사 이렇게 대표도 주기도 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필요는 우리 병사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이지만 지금 부사관이나 장교들 가운데 혹은 장성이라 할지라도 전역 이후에 그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약에 같이 가미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지난번에 이제 3군단에 이제 교육할 때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셔갖고 군목 목사님들하고 군 선교사님들 한 8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인도에서 이제 델리에서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했는데 한인교회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현대, LG, 포스코 이런 그 대기업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군대나 이런 조직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군목 목사님들은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전역을 이제 하는 연세들이 한 35세에서 40세 전반인데 담임 목사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직은 나이가. 그런데 군목은 담임 목사잖아요. 사실은 군에서는. 근데 또 이제 부목사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또 오해를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목하셨다고 목회를 군목회처럼 한다고 군대식으로 한다고 이제 하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뭐 군대식으로 뭐 까라면 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 그런 이상한 속성들이 흘러가면서 군에서 정말 잘 훈련받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지나 전역 후의 진로가 이제 좀 불투명한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군에 계신 목사님들이 중2 정도 이렇게 제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연간급보다는. 네. 이분들을 해외 한인교회의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훈련을 해서 파송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군목 목사님들이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한 3, 4년 정도 또 4, 5년 정도 담임 목사도 하고 그렇죠. 선교를 경험하고 40대나 40대 중반에 한국 교회로 돌아와서 최고예요. 한국 교회를 섬기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네. 저부터 좀 기회. 그래서 지금 이제 군 장성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인도 교회에 인도의 공군 참모총장이 출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스타잖아요. 근데 제가 뭐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어요, 병장이. 근데 한국에서 뭐 제너럴 리, 제너럴 킴이 가서 우리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서로 장군끼리니까 교류도 하고 제가 알기에는 군 연강급 이상들은 아마 연금이 있기 때문에 선교비 걱정도 사실은 조금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고위 장성들이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은퇴하신 다음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서 못하죠. 없어서 못하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그분들은 그런 기회를 잘 몰라서 그렇죠. 남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 꽤 있어요. 네네. 뭐 연금도 되니까. 그렇죠. 예. 군대 연금 뭐 적은 편 아니잖아요. 네네네. 장군 정도면은 뭐 네.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선교계가 이제 숙제를 또 하나 이제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군의 그 리더십들이 또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선교사님들과 협업하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군 경찰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냥 비자 막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쫓겨다니고 네, 그렇게 하니까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스템에 갖춰진 나라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군 장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 거니까 이거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마 이제 군 글로벌 인턴십 네트워크 좀 뭐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군에 대한 현장들을 좀 저희들이 군과 선교도 통섭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군에 찾아갔더니 되게 반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군에서 또 이제 선교계를 이렇게 오셨는데 또 저희도 이렇게 좀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하고 네이비시를 좀 연구를 했었었는데 보니까 선교사 훈련하고 비슷한 거예요. 선교사도 이렇게 선임 선교사에 있으면 선임 선교사가 은퇴하시면 추방당하면 다음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군대도 똑같은 거고 영적 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또 선교사님들도 실제 군사의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미션을 군도 그렇고 그래서 군과 선교와 군을 얘기를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오프닝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군종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군 장병들의 취업과 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시청하시고 계신 선교사님 또 KWMA 회원단체의 리더십들과 선교사님들께 군과 선교와 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1분 이내로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형부터 하시도록 이렇게 순서대로 계급별로 이렇게 네, 목사님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특별히 군과 또 군 선교와 또 일반 이 선교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요즘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과제가 청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피고 또 청년들의 진로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으로도 고민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인데 아까 인턴십 그거는 정말
빨리 정착이 되면 정착이 될수록 상당히 큰 어떤 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적인 파장. 네네. 군 안에서도 그리고 또 M키즈, 뭐 P키즈 뭐 다 좋잖아요. 그 선교 환경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군선교도 역시 이제 군종병 한다고 하면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보좌를 넘어서서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전략이 있어야 되고 네네. 또 나름대로 그 정책이 있어야 되고 병사지만은 그 군종 장교를 뛰어넘는 그런 사고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 또 젊은이기 때문에 네네. 더 많은 젊은이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키워서 훈련시켜서 군하고 접목시키느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됐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소령이셨던 우리 지금 사실 청년들에게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청년 선교의 보루가 바로 군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군에 와 있는 18개월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때 정말 군 선교에 맞는 또 청년 선교에 맞는 그런 컨텐츠를 좀 개발을 하고 또 그런 컨텐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군 글로벌 인턴십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를 해서 병사들도 본인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내가 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어떤 전환점을 삼아준다면 아마도 군선교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은 앞으로 좋은 열매가 맺힐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옛날 병장님. 네. 저는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굉장히 군선교에만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에 관한 새로운 또 한 영역들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자기의 전문적인 사역들만 하고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역 자체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불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각각의 전문 기관들이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면 우리가 혼자서도 버겁고 힘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장점이 이쪽에 또 필요가 또 지원이 되고 또 여기는 좋은 자원들을 또 공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청년 사역에 또 군선교의 한계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군선교와 선교가 좀 더 이렇게 각각의 이렇게 성장하고 또 공유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좀 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는 이제 군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저희 육군사관학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생도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도들이 약 한 30여 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군선교가 단순히 군선교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선교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리더들 혹은 지역교회에다가 그 정보들을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군 리더가 있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의들과 이런 관심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하면 군 안에서도 좋은 자원들 또 이미 우리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그 계급을 가진 장교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근무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군 안에 있는 군선교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외 선교하고 굉장히 군선교가 밀접하고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좀 더 전문적인 분들과 논의를 잘 이렇게 숙지하면 아주 풍성한 이렇게 군선교 또 해외 선교가
가능해질 저는 믿습니다. 네네. 아유 너무 그냥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목사님 또 많이 활동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우리 유현 형제님 어떻나요 오늘? 선교사님들께 또 자녀분들 군대 보내시는 거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꿈과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한 카투사보다는 현역으로 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보내셔서 정말 그 안에서 저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게끔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정말 선교의 꿈을 다시 키우게 되는 그런 저희 후배 선교사 지망생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군대의 자녀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는 이제 군종병으로 군대에 있으면서 항상 가지고 있던 고충들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나눌 곳이 없고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 MZ 세대에 살고 있는 또 제 또래는 저희는 저희 윗세대가 저희한테 무언가 말하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저희도 모르게 느끼는 무의식 중에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을 저희 윗세대에서는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계속 밀어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많이 느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저희 청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저는 오히려 MK들이 더 많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좀 저희 토종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깨줬으면 합니다. 깨물어 받아들여서 더 활발하게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그 군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현역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포텐셜이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대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많이 이제 군 전역한 귀한 분들을 받아야 되니까 정말 간곡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단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생각은 마음껏 해라. 계획도 마음껏 세워라. 그런데 행동만 하지 말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런 거예요. 당신 뭐 맨날 그 군선교연합회 가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하냐고. 큰아들도 제대했고 막내도 좀 있으면 제대하는데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 선교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청년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저희 때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훈련받고 자기가 선교비 내고 선교지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흐름을 저도 이제 좀 와서 보니까 공공정책들이 많이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은 뭐를 하면은 뭐 이렇게 혜택을 주고 뭐 저금을 하면, 저희 아이는 이제 경기도인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뭐 상해보험을 경기도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주더라고요. 버스 요금도 뭐 할인해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뭐 주택, 뭐 청년주택 이런 게 있는데 선교계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선교 공공정책을 조금 우리가 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느 선교단체 보니까 뭐 오지로 가는 선교사는 선교훈련비 50% 감소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청년 선교사들이 만약에 선교단체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 뭐 무조건 웰컴 50%. 그리고 뭐 현지에 간다 그러면 한국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주거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 뭐 선교사들이 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MZ 선교사들이 오면은 우리가 6개월치 우리가 월세를 내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동차를 우리가 렌트하는 걸 좀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좀 선교 공공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군종병을 좀 하는 우리 MK들이 있다면 이 MK들 좀 장학금도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뭔가 이렇게 그 유기성이 있는 뭔가가 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하는 게 군대 말로 각계전투하지 말고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MK로서 군종병으로서 이렇게 모두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귀한 얘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 이 얘기 들으시고 또 회원단체 우리 선교 리더십 또 모든 분들도 함께 이 문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별히 이게 아까 이정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회에 계신 또 사업을 하시는 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좀 모아서 옛날에 전군 장병화 운동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신자화 운동인데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뉴 노멀 시대에 군과 선교, 선교와 군의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1부, 2부 함께 이야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WMA에서 귀한 소식들, 귀한 분들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